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자동으로 비자 취소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 중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도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건설 등 비농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세 정책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최근 10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미접종 영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მს브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비자나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자동으로 비자 취소나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과 비이민 비자 소지자 가운데 적발 이후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는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 전력이 비자 발급과 신분 변경 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 운전이 자동으로 비자 취소나 추방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과 비이민 비자 소지자 가운데 음주 운전 적발 이후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약 16,000건으로 전체 비자 취소 85,000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세관국경 보호국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무조건 입국 거부 사유는 아니지만 비자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에 걸리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도 6월 달에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걸리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도 물론 최근 5년 동안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 상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럼 바로 진행되는 거죠. 최은승 변호사는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음주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 시점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음주 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내에 음주 기록이 없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러 오시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범죄 기록에 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DWI가 만약에 걸린 게 있으시다고 할 때 5년 이내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걸 했다가 거절되고 잘못하면 또 그게 어떤 다른 추방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 것이죠.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의원은 이른바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 법안을 발의해 H-1B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외국 전문직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튜브 의원은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의회를 통과하려면 추가 논의와 표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음주운전 전력이나 비자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로 남부 텍사스 건설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건설 등 비농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 텍사스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모니카 데라크루즈 연방하원의원은 건설 등 비농업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라크루즈 의원은 넥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하에 국경이 안정된 만큼 이제는 이민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주 백악관 관계자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우스 텍사스 건설업협회 마리오 게레로 사무국장은 이민 단속으로 현장 노동자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체포 추방됐고 일부는 단속을 우려해 출근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레로 국장은 IC 요원들이 시멘트 트럭을 따라 현장으로 이동해 기초공사 도중 노동자를 체포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바로 3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을 바로 데려와 집 골조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부족은 공사 기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은 보통 4개월이면 완공됐지만 현재는 9개월까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게레로 국장은 건설업체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근로자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소속 로이드 스머커 의원이 2025년 9월에 발의했으며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H2C라는 새로운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를 신설해 초기 6만 5천 개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서와 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며 체류는 3년,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9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시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레로 국장은 상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9월에 발의됐지만 아직 위원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망치 2.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해 5월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12월의 2.7%보다 둔화됐습니다. 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식품과 의류, 주거비 등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가지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달 초에 종료된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주거비가 전체 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랐지만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7.5% 하락하면서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다진 쇠고기 가격은 17.2%, 커피는 18.3% 상승했습니다. 반면 조류독감 여파로 팬데믹 기간 급등했던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34% 이상 하락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2.5% 상승해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또 다른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는 여전히 3% 가까운 수준으로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연율 4.3% 성장했고 1월 신규 고용은 13만 건 증가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발표된 예상치를 밑돈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물리쳤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월 민간 부분 노동자의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중저소득층은 1.5%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부과한 최대 50% 관세 일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금리와 관세 정책 변화가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가 전 세계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앱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앱스타인 사건 관련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학계, 재계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여성 피해자 리나 오 씨가 해외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최근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과 더 타임스, ITV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 등에 출연해 20대 초반 뉴욕에서 예술가를 꿈꾸던 시절 앱스타인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당시 장학금과 학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그 관계가 통제와 착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He told me right away that he thought I had amazing talent and that he was a philanthropist and he wanted to help me. And he told me he wasn't expecting anything from me at all, which didn't turn out to be the case, unfortunately. So the abuse began with on the first day. I didn't realize what was happening to me was sexual abuse. I was never given a lesson growing up. No one ever taught me how to say no. And so every time I went and saw Jeffrey for about 2 years, something did happen. But he made it seem like it was something that was great. I was completely manipulated. I didn't understand. And with the scholarship and other opportunities he offered me, I felt like it was an obligation. And then it was also a very dirty secret that I, didn't disclose to any of my friends. It took me almost 2 decades to finally realize that this was a form of sexual abuse. When I met with my attorneys, spoke to me and said, you're a victim of Jeffrey Epstein. I was like, what do you mean? Like, what do you mean I'm a victim? He's like, this is what he did with a lot of the different girls. This isn't unique. He is a serial predator, and we want to work with you. We want to represent you. And then when I met with the government and they said the same thing, I that's the first time I really realized what happened to me was sexual abuse. 또 이민가정 출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앱스타인의 제안이 인생의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 밝혔으며 이후 형성된 관계에 대해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자신을 탓하며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과 자본, 교육 기회를 이용한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 씨는 과거 사건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방수사당국은 그를 피해자로 분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하원 일부 의원들은 앱스타인이 대학 진학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대와 콜롬비아 대학교 등 관련 대학 측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대한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최근 10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 홍역 퇴치 국가를 선언했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백신 접종률 하락이 맞물린 결과 재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도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미접종 영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당국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개인들이 반드시 예방접종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미국 내 홍역 확진자는 총 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환자 수 2,274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개 주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605명이 홍역에 확진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유타주 77명, 플로리다주 68명 순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년 만에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뉴욕시에서도 이번 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백신 미접종 영아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57%가 5세에서 19세 사이였고 5세 미만 영유아도 28%에 달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95%가 홍역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돼 미국은 2000년 홍역 퇴치 국가라고 선언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면서 발병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홍역 발병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이 홍역 퇴치 국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회의론 확산과 정책 변화가 접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홍역 백신 MMR을 접종하겠다는 부모가 전체 응답자의 90%에서 8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생의 MMR 백신 접종률은 2019-2020학년도 95.2%에서 최근 92.5%로 떨어져 집단 면역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접종률 9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뉴욕시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의 93%가 두 번째 생일 이전에 MMR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12개월에 1차,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영아의 경우 출국 전 추가 조기 접종을 받을 것을 안내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접촉 가능성자를 파악해 통보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높은 예방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역이 재확산세를 보이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반드시 예방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운 정부와 한인 단체들이 주민과 사업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와 지역 한인 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드에비뉴 일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단속에 대한 대응 요령과 무료 법률 상담 연락처를 안내했습니다. 폴김 펠팍 시장은 최근에도 야간 단속 신고가 접수됐다며 지역 상권과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펠팍 경찰은 연방요원의 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순찰을 강화해 주민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고 한라인과 법률 상담 정보를 공유하고 상권 지원을 위해 주차 요금 완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 국세청 IRS가 이민단속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IRS가 4만 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 명의 주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IRS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추가 정보 제공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부적절한 유출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은 12일 저녁 기숙사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 신원과 부상자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학교는 오후 9시 15분부터 캠퍼스를 전면 폐쇄했고 이후 봉쇄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대학은 다음 날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 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는 LSAT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시험을 중단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로스쿨 입학위원회 LSAC은 오는 6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후 시험은 지정 시험센터에서만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상 사유나 지역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LSAC은 이번 조치가 시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본토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보고돼 해당 지역의 온라인 시험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LSAC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됐고 2023년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시험 중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날인 만큼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